그거를 두 개를 뽑으셔가지고 보충자료 1과 2로 이제 뽑으셨어요. 이게 43. 네, 43쪽.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네, 적어놨어요. 네. 그렇게 적어놓으면 금방 나중에 참. 요거는 이제 원문을 앞에다 놔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거는 책에서는 주 24번에 월천 조목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죠. 월천 조목은 1524년생이에요. 1606년에 돌아가셨어요. 호가 사경, 호가 월천, 자가사기. 자가사경. 이름이 조목이에요. 본가는 횡성조 씨. 요 횡성조 씨들이 그 예안 지역에 그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조목 사당이죠. 사당이 있죠. 서당. 네. 월천서당. 월천 서당. 그게 그 저기 지금 그 컨벤션 센터에서 한 2km 들어가면 그렇죠. 그 낙동강 호수관 옆에 있어요. 요 편지는 1558년 음력 2월 9일에 퇴계가 조사경에게 보낸 편지다. 퇴계가 율곡을 방문하고 돌아간 뒤 율곡에 대한 첫 인상을 제자에게 언급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다. 여기 실린 작품의 연원의를 고증하는 데는 정석대, 퇴계 선생, 연표 월일 조목, 조록이군요. 조록. 요것의 도움이 매우 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파 선생님하고 대춘 선생님 이 책 갖고 계시죠? 예. 네, 그렇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쵸? 아니 그 책 말고 여기 써 있는 거 퇴계 선생, 정석태 선생이 쓴 연포 월일 조록. 이거 지난번에 같이 네. 복사해가지고 집으로 배달했잖아요. 네. 그 책이에요. 음. 이강호 선생님 그 책 보고 음. 요 조사경에게 답한 편지가 1558년 음력 2월 9일이니까 이게 율곡이 퇴계를 만났을 그 시점에 있는 편지여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겠습니다. 답 조사경 무오년. 무오년이 1558년이잖아요. 수일 전 한중 이생 이 자성산 내방. 수일 전에 서울에 사는 이씨 이가 성산에서 이 성산이 율곡의 장인 노경린이 성주 목사로 있었던 거죠. 성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산에서 예안을 내방했다. 관우 유3일 내거라. 관우 비 때문에 3일 사흘 동안을 머물렀다가 갔다. 긴 명석 닭이람 파유어 유의어 오합 이니 후생가회 전성 진 불하기하라. 그 사람은 명석 밝고 석자가 이 쾌활하다 이렇게 보여. 여기 상자 아니에요? 상쾌하다. 상자나? 예. 네, 쾌활할 상자인가 봐요. 예. 상쾌하고. 상쾌하다. 편하고. 명상. 응. 자꾸 이게 석자로 알았을까요? 아니. 명상 다기람.
명쾌하고 상쾌해서 명석하고 상쾌해서 쾌활하다. 예, 이게 좋네요. 책의 번역이 밝고 쾌활하다. 밝고 쾌활해서 기람이 많아. 강남 감기. 다 기람. 기억하고 람은 이게 볼람이죠. 책반이 본 것이 많아. 기억하고 본 것이 많아. 책에서는 암송하고 있는 것과 본 것이 많고 파유여 오와 잠옷 우리 학문에 뜻을 두었다. 도학의 뜻을 좀. 네, 도학의 뜻을 두었다. 후생가외라 하니 여기 나오네. 후생가외가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노는 어디 나오죠? 어디에 나오더라. 그거를 하나하나 구절 나와서 그 탁 출처를 찾는 거는 이걸 외운 적이 있어야 돼. 외운 적이 있어야 돼. 완전히 암송을 해가지고 요새는 저기로 찾아야죠. 예. 네. 여기도 나와요. 일단 유명한 말이니까. 그래서 뭐 후생가위가 한두 사람이니까. 전성 진 불학이야. 전성은 이제 공자를 얘기하는 거죠. 전성께서 정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 증문 기 태상사와 욕 억지 불령 작시라. 일찍이 들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기는 율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곡이 태상사화 굉장히 글 짓는 거 사화 글 짓는 거를 화려하게 짓는 걸 숭상한다고 들어서 그래서 그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를 짓도록 하지 않았다. 일부러 시를 지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보통 만나면 시를 지라고 얘기해 보는데 시 짓는데 벌써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거일 조 설작하여 시사 음영하니 의마 출 수수라. 가는 날 아침에 눈이 내렸어. 시험 삼아 음영하게 했다는 얘기는 시를 지어보라고 했다는 얘기죠. 의마 출수수 말에 의지해서 몸을 기대서 몇 수를 읊었습니다. 시즉 불여기인이나 연이나 역가관 하니 금입 레통고 하니 감후 부원문 부문원하여 예? 가무가 아니고 람후 람후 부문원하여 견환 위가라. 그 시는 그 사람만은 못했다. 그렇지만 또한 볼만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말하면 짐작하고 미리 생각했던 수준만큼은 안 됐다. 그렇죠. 굉장히 그 시를 태상사화를 하는 걸로 들었는데 시를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 수준만큼은 안 됐는데
응. 가히 정말 볼만했다. 음. 괜찮더라. 금입 레통거 보내온 그 통 보내온 통 속에 넣어서 다시 지금 그 율곡의 시를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 본 후에 람 후에 부 원문 문원에게 붙여서 문원에게 붙여서 견환 돌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견자가 여기서는 수동어의 뜻이죠. 돌려보내달라. 그러니 문원은 누구냐? 성제 근남수입니다. 1530년에 태어나서 1604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조목보다 2년 전에 죽었네. 그렇죠. 조목이 1606년에 죽었거든요. 야, 이때가 제자들이 이렇게 일찍 죽었구나. 일찍 죽은 건 아니죠. 아니, 1604년에 죽었다고요? 네. 74세니까요.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조목은 더 살았어요. 황준량 생각했다. 예. 80세 살았어요. 조목은. 예. 아니. 문헌이 금난수랬네. 네, 성제 금난수. 자가 문헌. 성성제. 성성. 성제 혹은 성성제 금난수. 그 청량산에서 도산으로 오다 보면은 고산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그게 금난수가 지은 정자. 그러니까 요번에 12월 30일 날 국제특이학연구에서 성제 금난수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통 속에 넣어가지고 보내는데 네. 조목 월천이 보고 난 뒤에 네. 다시 금난수한테도 돌려보고 그렇죠. 돌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보내면서 조목에게 보내면서 금난수하고 돌려봐라 이런 얘기잖아. 돌려보고 문헌한테 부탁해서 견환이니까요. 금난수가 보고 금난수가 갖다 주는 거예요. 퇴계한테. 견환이니까. 예. 돌아오는 거예요. 퇴계한테 돌아와야 돼. 돌려보는 게 아니라. 어. 아니 나는 제자들 돌려보라는. 돌려보는 거죠. 문헌한테 해가지고 돌려보라는 거는 문헌도 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태상사화는 매우 고상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안 되겠죠? 고상하다는 보다도 사화를 매우 숭상했다. 이런. 숭상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다. 사화를. 그래서 그러니까 문장과 너무 그 화려하고 번다한 저 사화를 그걸 억제시키기 위해서 욕 억지. 그래서 시를 짓게 안 했다는 거.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시를 짓게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냥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으셨던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욕 억제해가지고 불령 작시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아까 눈 온 거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눈이 와서 시험 삼아 이제 음영하게 했더니 말에 기대고서 그냥 바로 매수가 그냥 튀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태계가 율곡을 위하여 지은 시 가운데에서 거기에 있어요. 제자 흥봉 2월춘 만유 3일 약통신 무수 강은주 초계족 설작 경화리 수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퇴계와 율곡이 처음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보충자료 2가 있습니다. 보충자료 2는 이 퇴계 선생 언행록
권일 교인편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강호 선생님 책 27번 주 44쪽에 보면은 백담일기로 출처가 돼 있다. 또 뒤에 기록은 앞에 기록이라는 것은 이제 조사경한테 보낸 편지죠. 그 다음에 뒤에 기록은 구복령에게 보낸 편지. 요거는 고복령에게 고복령이 기록한 거예요. 보낸 편지가 아니고. 예. 고복령 록에 구복령이 록이에요. 기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퇴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율곡, 유성룡, 이발이 백당 구복령이 머무는 곳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때 서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율곡이 퇴계를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은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 여기에서 소개한다. 정석대의 퇴계 선생 연표 월일 조록 2에서는 율곡이 퇴계를 처음 만나 가르침을 청하니 퇴계가 준말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성룡은 1542년생이에요. 율곡은 1535년생이죠. 36인가요? 36이죠. 35 차이네. 그러니까 6살 차이네. 유성룡보다 6살이 많네. 율곡이. 예. 그다음에 요 이발이라는 사람. 이발. 예.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신미 7월에 이 신미년이 몇 년이냐? 1571년입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1571년. 그러니까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1570년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다 끝내고 7월달 이숙헌, 유이연이 유성룡입니다. 이경함이 이발이에요. 이경함 레화 찾아와서 얘기하였다. 요 기록한 사람은 구복룡이에요. 구복룡은 1500 나이가 많구나. 1526년생이에요. 1586년에 돌아가셨어요. 태수보다 일찍 돌아왔네. 86년. 예. 이경함이 이제 와서 얘기를 했다는 게 구복룡한테 왔다는 거죠. 숙헌 위 경함왈 숙헌 이가 율곡이 이경함 이발에게 말하기를 시 여청이거 퇴계 선생 내가 처음 퇴계 선생에게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십시오라고 청익하니까 그런 얘기죠. 더 좋은 말씀을 하십시오 하고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예요. 선생 무견 양구왈 선생께서 묵묵히 오랫동안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지심 귀재불기 입조 단계 희사 12자를 말씀하셨죠. 지심 마음을 잡는 마음까지 에는 귀재불기 속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입조 조정에 나가서는 단계 희사
일 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여왈 선생 교인지 약시 심절하니 차기독 수컨 경암지소 당 복음이리요. 선생께서 사람을 가르치는 뜻이 이와 같이 깊고 절실하니 이것이 어찌 수컨과 경암만이 마땅히 가슴 속에 품어야 할 것이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가슴 속에 새긴다, 품다 이런 얘기죠. 5배 역의 면지인이다. 우리도 마땅히 힘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율곡이. 수청 경암 서이건 일개 벽상하고 일건 이현 지거라. 그래서 마침내 경암에게 청해서 경암 이발이겠죠. 서이건 두 건을 쓰라고 해서 두 매를 쓰라고 해서 두 장을 쓰게 해서 한 개는 벽에 걸고 한 거는 유성룡이 가지고 돌아갔다. 구봉룡이 기록했다. 이견이 유성룡이 잡은. 예, 이현이 유성룡입니다. 그 이때가 1571년이잖아요. 그러면 율곡하고 유성룡이 벼슬을 어느 정도 했을 때죠?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유성룡은 42년생이니까 29이에요. 율곡은 35년생이니까 36년생이니까 35.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벼슬이 그 미간 그 아직 낮을 때. 그러면 젊을 때 30대 중 그 35세 전에 그 퇴계성을 만났다는 얘기죠. 율곡이. 58년에 만났다니까요. 1558년. 21살 때. 아, 21살. 율곡 21살 때? 네. 36년생이니까 22살이네. 58년이면. (58년은) 22살인데. 그러니까 22살. 58년 1월이니까요. 21살이라고 봐야죠. 아, 그 율곡이 퇴계를 만난 거는 지금 여기 왔다 간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얘기하고 그 뒤에 네. 71년도에 네. 이제 유성룡하고 이제 그 이반하고 율곡하고가 어울려 가지고 네. 구봉령 백담한테 네. 와서 이 얘기 나눈 걸 쓰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퇴계사가 만나는 그건 그 시하고 해놓은 그 시가 1558년이라고 세워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시여 58년. 그때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이 율곡한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지심 귀재 불기하고 아, 입조 단계 희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율곡이 한 말을
지금 구봉이 받아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처음 뵀을 때 음. 율곡이 퇴계 선생을 처음 뵀을 때 퇴계 선생이 율곡한테 이 얘기를 해줬다 이거예요. 자기가 22살에 저 안에 퇴계선생은 58세, 그렇지. 돌아가시 11년 전인데, 이때만 해도 상당히 그 겸손했는데. 율곡? 그럼요. 마음을 잡는 데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데 있는 게 귀하고 조선에서는 일 벌이기를 좋아하는 그 경계를 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선생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뜻이 이와 같이 참 깊고도 절절하시니 이것이 어찌 나 수컨하고 경함에게는 가슴 속에 색이 마땅히 색이야 할 바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 지금 그 율곡 체계에 가는 거는 이거 후학들이 오로지 오마이 티처 우리 스승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막 적을 하고 그거를 또 딴 사람하고 경중을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뭐가 밀리면 안 되듯이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노론도 이길 보니까 물론 송시열이 그런 씨를 뿌린 거지만 그 만동면이 화양성 같은 거 전부 다 그 후학들이 이놈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이제 그게 전횡을 한 거야.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올해 그걸 아주 진짜로 지금 탐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속사를 다 알아냈어. 면함 체크도 그렇고 의암 유인석이도 그렇고 완전히 화사학파가 거의 완전히 송시를 바로 집게예요. 화사학파. 그래? 그 제자가 면함하고 유인석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화서가 누구예요? 화서가 항로. 이항로잖아요. 그래요. 응. 이항로 제자가 최익현 그렇지. 최익현하고 유인석은 동문수학이에요. 동문수학이고. 네. 이거 하는 거 제천에서. 그럼 이항로가 저기한테 배운 거예요? 퇴계의 직계제자는 아닌 거예요. 퇴계? 아참 저 누구예요? 우암에. 우암의 직계제자는 아니죠. 아니 연대가. 예. 연대가 여기 저 18세기 19세기 후반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양반은 그 이제 화서하고 이 유인석은 직계제자. 그것도 누구가 또 유중석이 있어. 유중석은 퇴계학파예요. 퇴계학파인데 거기 제천에 예. 제천에 그 서당에 봉안된 게 그게 서당이 원래는 유중석이 있던 자리에 유중교인가 유중교인가 유중석인가 유중교. 그 자리에 집안 삼촌인가 그래. 저 숫질간이야. 이항로하고 유중교하고 유중교하고 유인석이하고 유인석하고 의병대장이었잖아요. 유인석은 근데 유인석이가 이항로한테 배웠다는 거죠? 그거 뭐 골치 아프네. 하여튼 그런데 그 저기 의병이 일으킨 게 그 완전 노론의 권력력이 끝까지 나라 망할 거지. 예, 그 정도로 하죠. 뭐. 자, 2번. 자, 또 이제부터는 편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편지로 들어가는데, 현영문은 페이지 51. 네, 51쪽이고, 1558년에 보낸 편지니까 이제 만나고
바로 그 해에 보낸 편지예요. 퇴계 율곡의 첫 번째 편지가 율곡 전서에 실려 있는 걸 먼저 지금 그러니까 시도 율곡 전서에 실려 있는 거를 먼저 하고 퇴계 전서에 실려 있는 시를 나중에 하고 편지도 지금 율곡 전서에 실려 있는 걸 먼저 하고 퇴계 전서에 실려 있는 걸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는 51쪽에 있습니다. 원문은 71쪽입니다. 원문은 71쪽 71쪽에 원문이 돼 있는데 51쪽에 적어놔야지. 간단합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다 지워버렸어요. 음. 율곡이 퇴계한테 보낸 편지. 무원년이 1558년이죠. 무원년이 1558년이에요. 율곡이 퇴계를 만난 예. 그 해입니다. 22살. 근데 다 지워버려가지고 제목은 퇴계 이선생 별지예요. 퇴계 이선생 별지. 원문은 71쪽에 있죠. 상퇴계 선생 별지 부답서 그래가지고 무오년 이렇게 써 있네요. 원문 제가 이제 저기 하면 상퇴계 이선생 별지 율곡 선생 전서 권지 9에 실려 있습니다. 권지 9. 요게 율곡이 보낸 편지인데 편지가 많을 텐데 싹 지워버렸어요. 싹 지우고 주자가 얘기한 것만 지금 실었어요. 주자가 뭘 얘기했냐? 주자왈 그래가지고 정정한 수분 절차 개용 이진 안희우 능력 여희우 능득 최신 안진척 안희우 능력 비안자 불능지 이렇게만 실려 있어요. 차하결이다. 이 이하는 전부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게 근데 예. 여기 율곡전서에 실려 있는 거라며요. 예. 퇴계전서에는 안 실려 있나요? 퇴계전서에는 율곡 편지는 안 실려 있죠. 보내왔나요? 퇴계가 답장 보낸 것만 실려 있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겠구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요 지금 요거를 제자들이 여기 뭔가 전에 제가 이거 커피 떠가지고 다 드렸는데 이게 다 버리셨나요? 다시 줘야죠. 그때는. 그럼 아직도 못 찾았는데. 이거. 배춘생 가지고 계시네. 지지 이후 능력. 거기 꽂아놨으면 다 있겠다. 맞아. 요거네 요거. 아이고 잘. 좀 제일 갖고 계시구나. 요거. 그랬으니까. 아니 지지 이후 능력. 유죠. 아니가 못 찾았으니까 이거 갖고 거기 있고, 저기 끼어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정한. 정정한.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율곡이 지금 인용한 문장이거든요. 이거 갖고 계시고. 네. 여기 없죠? 네네. 없어요. 있어요? 여분이 있어요? 아니 제가 하나 갖고 있고 어. 하나 여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걸 찍어. 뭘? 예. 선생님이 찍으셔. 이게 저구나. 저기 저 대학의 지지 이후 8.5 3학년 8.5 지원 찍을 테니까 네. 다음 주에 하나 뽑아가지고 오세요. 예. 다음 주에 찍어서 보고. 나는 두 분은 갖고 계실 거다고 생각해서 아니
아니 근데 하나면 되겠다 싶었지. 최 선생님이 아니 내가 지금 책을 못 찾아. 이 책을 못 찾아서 새로 못 찾아. 저 번역한 사람들이 새로 했지. 내가 제본해 줬잖아요. 이 책을 못 찾았다고? 아니 그건 있고 응. 이 프린트물 이걸 못 찾아서 지금 새로 했다니까. 어. 자, 아저씨 예. 다음 주에 뽑아주세요. 예, 갑시다. 자, 이거 원문이 뭐냐면 그 위에 실려 있는 지지후 유정, 예. 정이후 유능정, 정이후 능안, 안이후 능력, 여이후 능등 이거예요 원문이. 요 바로 앞에는 뭐였죠? 상강령을 얘기한 거죠. 대학 지도, 제 명명덕, 제 신민, 제 지어지선, 그죠? 지어지선. 지어지선이잖아요. 지, 머물지. 지선. 세 번째 강령이죠.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지지 이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지. 지지는 지어지선. 그 얘기예요. 지어지선 이후에, 그러니까 지선에 머물 줄을 안 연후에 그런 얘기예요. 대학의 도는 세 가지인데 첫째 명명덕, 둘째 신민. 명명덕을 해서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해서 지어지선, 지선에 머무는 건데 먼저 지선에 머물 줄을 안 연후에 그런 얘기예요. 지지 이후에 유정. 방향이 있게 된다. 지지 이후에 유정. 지향이 일정하게 된다. 우리 이광호 선생님 번역에 의하면 지지 이후 유정. 정은 지향이 일정하게 된다. 지어지선을 안다. 지선에 머물 줄을 안 다음에 지향이 일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유정 정 이후에 지향이 일정하게 된 이후에 능정 마음이 고요해진다. 정 이후 마음이 고요해진 이후에 능한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죠? 마음이 편안해진 이후에 능이 잘 생각할 수 있다. 이후에 능이 잘 생각한 이후에 능이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주가 여러 개 있어요. 주자주가 있고 또 세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그 밑줄 친 부분 제가 노란 펜으로 이렇게 칠한 부분이 있죠? 거기는 안 칠했어요? 예. 최 선생님한테 치료했어. 최승준 선생님한테 칠해놨죠? 요거 여기 선생님 칠했죠? 어디요? 안 칠했어요? 여기를 지금 여기까지 여기를 지금 율곡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기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여기 정정한 예, 알았어. 정정한 세자. 예. 정정한 세자. 수분 절차 똑같아요. 거기 있잖아요. 예, 알았어. 예. 정정한 세자는 수분 절차이나 그 여러 가지 말들은 이제 줄인 거예요. 율곡이 기실 지지후 능 용의진이다.
기실지지는 이제 생략한 거예요. 생략하고 개용의진이라고 그냥 율곡의 질문에는 정정한, 지지후 유정, 정의후 능정, 정의후 능한, 이 정정한 이 세 가지는 비록 절차가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용의진이라는 건 뭐예요? 쉽게 갈 수 있다. 그러니. 지어지선을 알면 마음이 안정되고 방향이 일정하게 딱 정해지고 방향이 안정되면 고요해지면 편안해지고 여기까지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정하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이후 능력, 여이후 능득,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요거는 최시, 난진처. 원문에 그렇게 돼 있죠. 차가 생략됐죠, 지금. 최시, 난진처. 가장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후 능려는 비안자면 불능지라. 아니후 능려는 안자가 아니면 능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주자가 했던 거예요. 주자가. 이 주자의 말에 율곡이 의심된다 이거예요. 아니후 능력, 여이후 능득. 이거는 안자가 아니면은 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자기는 해보니까 이거 능이 잘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퇴계한테 질문한 거예요. 율곡이. 무슨 말이냐? 아니후 능력, 여이후 능득 이거는 안자가 아니면은 하기 힘들다고 주자가 얘기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이 있네. 답이 있어요. 퇴계의 답. 거기 지금 대학지도 33번 주 대학지도는 이 세 가지가 있다. 명명덕, 신민, 지어지선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33번 주에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쫙 설명했던 것이 다 됐고 34번 주는 안연에 대한 얘기고 요건 좀 읽어보시면 되고 35번 주 요건 이제 주자 얘기한 주를 세밀하게 지금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드린 프린트 거기에 자세하게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요 주자 율곡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해설 그래 이강호 선생이 자세하게 그 의미를 지금 써놨어요. 율곡이 질문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해설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수양인 수기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치인을 동시에 지향하는 유학은 답이 있는 학문이다. 이가훈 선생님 얘기 중에 이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유학은 답이 있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이가훈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못 들어봤어요. 유학은 답이 있는 학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럼 답이 있는 학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유학에 답이 있다는 것은 유학은 진리인 도가 있으며 그 진리인 도에 인간이 도달하여 진리인 도와 하나가 되는 삶이 가능하다. 이게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와 진리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삶. 유학에서는 진리에 대한 답을 얻어서 진리를 온전하게 실천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며 유학의 학문론은 성인을 지향하고 있다. 삼강령과 팔조목으로 이루어진 대학은 유학의 도를 지선. 아이고 시간이 지났네. 이거 다음 시간에 하죠. 네? 요거만 있어 뭐 그래도. 이거 길어요. 길기는 조금인데. 그래서 그다음
유학의 학문론은 성인을 지향하고 있다. 삼각형과 8.5로 이루어진 대학은 유학의 도를 지선, 곧 지극히 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지선에 대한 인식을 경물치지, 곧 사물에 나아가 알을 얻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학의 이 부분은 지선의 인식과 실천을 머무를 곳을 알게 됨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짧은 글이지만 지선에 대한 인식에서 지선의 체득까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8.5과 비교한다면 경물치지에서 수신까지의 내용을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머물 곳을 안다는 것은 지선을 안다는 뜻이다. 지선을 안다는 것은 경물치지 공부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대학의 경물치지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경물치지는 대학, 곧 유학이라는 학문의 출발점으로 지나치게 어렵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경물치지는 박학, 신문, 신사, 명변으로 설명되는 유학의 지적 노력과 처사 전무를 통한 반성적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본성이 바로 지선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본성이 지선의 자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삶의 방향이 일정하게 되고 머물 곳을 안 뒤에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정해진 삶의 방향을 실천하면 마음의 고요함, 삶의 편안함은 어렵지 않게 성취된다는 것이 주자의 생각이다. 편안한 삶에 이르면 공부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유학이라는 학문의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이 또 주자의 생각이다. 율곡의 의문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네, 요거에 대한 퇴계의 답과 이강호 선생의 해설 좋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